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상해 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자 하는데요. 우선 소비자 유의사항 개요를 보시면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상해 실손보험 가입 후에요. 동일 직장 내 구체적인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보시면 상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이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에 알리면요. 보험 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요.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세 가지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안내 배경 보시면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요.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데 따른 분쟁권이 꾸준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중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요? 직무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고 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요. 직무 변경 시의 통지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 제도 개요가 있는데요. 관련 근거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및 제16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 및 14조입니다. 제도 내용 보시면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변경은 상해 발생 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위반 시효과를 보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담보에 대한 면책이나 보험료 증액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해당 법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보험 소비자의 불이익의 최소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업 직무 변경 통지 관련 표준약관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5조 상해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각 호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있을 때요. 그리고 제1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인데요. 첫 번째 1항 보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2항 보시면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도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고 하네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만 아니라 직무니까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직업이나 직장이 변경이 없고요. 담당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 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앞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담당 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무 변경의 이제 여러 가지 예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을 발생한 시점에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 소비자의 귀속됨으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알아보니까 꼭 자신의 이제 직무라든가 뭐 직업이 변경됐을 때 꼭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를 읽고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 가능. 특히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 의무와 달리 통지 의무는요. 보험 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 시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 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발생하니까요. 해당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통지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상인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최초 가입 시 기재된 직무보다 위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조정되거나 기납 및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이제 환급,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인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 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요. 가입하시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 상품을 모집한 보험 설계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 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요. 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그러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무 변경 시엔 반드시 보험회사의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직접 해당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이제 보험 모집인일 경우 통지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 수령 권한이 없네요. 그리고 보험 모집인이 통지 의무 대상 사실을 알았다 해도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판시돼 있으니까요. 꼭 해당 사항 직접 이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것 같네요. 향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실손보험 직무 변경에 관련 분쟁권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 시 직무 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서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장이었죠. 소비자 유의사항 개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 상해 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변경되긴 하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상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 설계사만 알리면 안 된다고 하네요.
바로 이제 보험 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느새 오늘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비록 한 주의 시작이지만 마음만은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고 건강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